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미라의 호텔의 연회장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인공적인 빛을 산란시키며 아래에 모인 사람들의 비싼 드레스와 정장 위로 보석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라의 그룹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세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결탁을 도모하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웨이터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최고급 샴페인을 날랐고 공기 중에는 비싼 향수와 권력의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서윤의 예상치 못한 당당한 태도에 유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부르르 떨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고 승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서윤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승우는 유라를 제지하려 했으나 유라는 이미 이성을 잃고 보안 요원들을 불러 이 천박한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보안 요원들이 서윤을 애워쌌지만 서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승우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승우에게 당신의 안목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승우는 묘한 승부욕과 호기심이 발동하여 보안 요원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하며 상황을 직접 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서윤은 승우와 함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수목장을 찾아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내며 눈물 젖은 인사를 올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그녀의 수고를 칭찬하는 부드러운 음성처럼 들렸다. 승우는 서윤의 아버지 묘비 앞에 국화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서윤과 함께 올바른 길만을 걷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여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복수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다. 서윤은 이제야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승우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과거의 슬픔을 뒤로한 채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와 자신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미라의 그룹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활동에 앞장섰으며 서윤은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대중은 그녀를 차가운 복수기가 아닌 따뜻한 혁신가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대기는 수많은 청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귀감이 되었으며 승우 또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대중의 축복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최유라와 최성만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들의 몰락은 부정한 권력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세상에 일깨워주는 명확한 사례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미라의 그룹 창립 기념일날 서윤과 승우는 예전에 그 화려했던 연회장이 아닌 작고 소박한 갤러리에서 지인들만을 초대해 감사해 마음을 전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으며 그곳에는 가식적인 웃음 대신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대화가 가득했다. 서윤은 그날 입었던 검은 드레스 대신 화사한 화이트 수트를 입고 나타나 더욱 빛나는 아름다움을 뽐냈고 승우는 그녀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표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며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때 서윤은 창밖을 보며 진정한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차가운 분노 대신 미래를 향한 따뜻한 희망과 열정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한 여자의 치밀한 복수극으로 시작해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완성으로 끝을 맺었으며
서윤과 승우가 일구어낸 기적 같은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발견했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부부이자 경영 파트너로 성장해 나갔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직한 꿈과 사랑이 담긴 희망의 등불로 변해 있었으며, 서윤과 승우는 그 빛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칠 것을 다짐하며 길고도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승우가 있기에 그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밝은 빛만이 가득 차 있어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했으며, 승우는 문 앞에 서서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언약을 눈빛으로 건네주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정의의 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여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며, 모든 갈등과 번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에필로그로서 몇 년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미라의 그룹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으며, 서윤은 아이에게 정직한 마음과 용기가 가장 큰 재산임을 가르치며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어머니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다. 승우는 세계적인 경영대상 수상을 하는 자리에서도 모든 영광을 아내인 서윤에게 돌리며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해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고,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세대를 넘어 회자되는 고전적인 로맨스이자 성공담으로 자리 잡았다. 정의로운 한 여자의 선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가 마주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밝은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승우와 서윤은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거닐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고, 그토록 치열했던 싸움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 자신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하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평화로운 황혼을 맞이했다. 강물은 묵묵히 흐르며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담아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등 뒤로 펼쳐진 도시는 이제 증오가 아닌 사랑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준 두 사람의 고귀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이 남긴 가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며,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하고도 찬란한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으로 서윤은 독자들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하늘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믿음을 주었으며,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은 수많은 이에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힘을 실어주었다. 한승우와 강서윤이라는 두 이름은 이제 권력의 상징이 아닌 인간 존엄성과 진실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고, 그들이 써내려간 대서사시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울림은 강한 여운이 되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된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빌며 이 화려하고도 진지했던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며, 작가는 펜을 내려놓고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조용히 박수를 보낸다. 승우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바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이 안에 당신이 오늘 밤 반드시 봐야 할 진실이 들어있다고 말하며 승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유라는 서윤이 승우에게 밀착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서윤은 유라의 손목을 허공에서 가볍게 낚아채며 차가운 목소리로 무식하게 손부터 나가는 습관은 고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라는 자신의 손목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승우는 서윤의 놀라운 반사신경과 대담함의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고 군중을 해치기 시작했다. 승우가 약혼녀인 유라를 내버려 둔 채 정체불명의 여자 서윤을 데리고 연 회장을 가로지르자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승우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했지만 승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윤의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는 인물임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호텔의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소음들은 마법처럼 사라졌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고 승우는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며 왜 나를 찾아왔는지 당장 말하라고 다그쳤다. 서윤은 승우의 위협적인 자세에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만지며 여유를 부렸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며 지금 중요한 것은 승우의 회사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승우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건넨 USB에 담긴 정보가 무엇일지 직감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서윤은 승우의 품에서 빠져나와 먼저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승우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이곳에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승우는 자신의 약혼녀와 수많은 하객을 뒤로 한 채 이 위험하고 매혹적인 여자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라의 그룹이 세워진 20년의 역사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승우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명칭과 자금 흐름의 액수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정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은 승우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약혼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다고 폭로했다. 승우는 충격으로 비틀거렸지만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며 그를 더욱 깊은 진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승우는 서윤의 말을 반박하려 했으나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하여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였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서윤의 정체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서윤은 승우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과 손을 잡고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낼 것인지 아니면 유라와 함께 몰락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승우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고 서윤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와인 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넸다. 이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 거대한 폭풍의 핵이 될 운명이었다. 연회장 아래층에서는 유라가 사람들을 동원해 승우와 서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서윤은 승우에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자신은 결코 실패하는 도박은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승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만약 당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내 손으로 당신을 파멸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서윤은
오히려 그 도전을 즐기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거래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성립되었고 미라의 그룹의 화려한 창립 기념일은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승우의 눈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온 진짜 이유를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텔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비밀스러운 모이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기 속에 녹아들었다. 서윤은 승우에게 내일 공시될 예정인 합병 발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고 승우는 그녀의 전략적인 안목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제시하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두 사람은 밤을 지새우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짰고 서윤은 승우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다시 세우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승우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의 천재적인 두뇌와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그녀를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기묘한 파트너십은 곧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분위기는 한승우와 강서윤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후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극심한 당혹감 속으로 급격히 빠져들기 시작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던 최유라는 비서들의 급박한 부축을 받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정교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얼굴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인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의 귀부인들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은 부채와 와인잔 뒤로 입을 가린 채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히는 미라의 그룹의 후계자가 공식적인 약혼녀를 내팽개치고 정체불명의 여자와 사라진 이 미중유의 사태를 두고 앞다투어 자극적인 추측과 날카로운 험담을 끊임없이 쏟내고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연회장에 상주하던 취재 기자들에게 저 여자를 파렴치한 꽃뱀이자 사기꾼으로 묘사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잔인하고도 구체적인 명령을 비서를 통해 은밀하게 하달하며 차가운 복수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연 회장의 중심에는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미라의 그룹의 젊은 수장 한승우 CEO가 서 있었다. 그는 정교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차가운 눈매와 절제된 미소는 주위 사람들을 압도하는 묘한 위엄을 뿜어냈다. 그의 곁에는 약혼녀이자 유력 정치인의 딸인 최유라가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제국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듯 주변 여신들을 오만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승우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이 소란스러운 풍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서윤의 얼굴이 담긴 CCTV 화면과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다는 가짜 범죄 이력들이 조작되어 빠르게 유포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비난 섞인 웅성거림은 더욱 커져만 갔다. 최유라의 아버지이자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최성만 의원은 자신의 딸이 당한 수모에 분노하며 미라의 그룹의 보안 팀장에게 당장 그 여자를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연회장 내부의 공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에 화약고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한승우 CEO가 어떤 변명을 들고 나타날지 혹은 그 여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끌려 나갈지를 기대하며 입술을 바짝 말렸다. 유라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자신은 오직 한승우와 그룹의 명예를 위해 참아왔지만 더 이상 저런 천박한 침입자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연기에 속은 하객들은 서윤을 향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때 연회장 상층부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며 한승우와 강서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이 이동하는 것 같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었다. 승우는 아까보다 더욱 냉철하고 단단해진 표정으로 서윤의 앞을 가로막듯 서서 그녀를 보호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서윤은 마치 이 모든 소란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유라의 도끼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재등장에
일제히 숨을 죽였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대며 이 세기적인 스캔들의 현장을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최유라는 승우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저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자인지 알고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승우는 유라의 손을 차갑게 부리치며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위험하고 부도덕한 자가 누구인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낮게 읊조리며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라는 승우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하며 미리 준비해둔 가짜 목격자를 단상 위로 불러내어 강서윤이 미라의 그룹의 기밀을 훔치려 잠입한 산업 스파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종용했다. 가짜 목격자로 내세워진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이 어두운 복도에서 그룹의 주요 문서를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며 분위기를 서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몰아갔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보안 요원들이 서윤의 팔을 붙잡으려 다가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서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연 회장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직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구체적인 문건들이 대형 스크린 위에 차례대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스크린에 떠오른 자료들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입금 내역과 녹취록 그리고 최성만 의원의 직인이 찍힌 비밀 계약서까지 포함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기에 유라와 그녀의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산업 스파이라 부르기 전에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이 거대한 사기극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장례를 압도했다. 승우는 서윤의 곁에서 그녀의 모든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미라의 그룹은 오늘부로 최성만의 원일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서윤을 비난하던 자신들의 태도를 잊은 채 이제는 유라와 최 의원을 향해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권력의 추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을 현장에서 목격하며 전율을 금치 못했다. 최유라는 현실을 부정하며 저 자료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명예와 권위는 회복할 길이 없었고 주변의 경호원들조차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승우는 보안팀에게 명하여 유라와 그녀의 수하들을 연 회장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라고 지령을 내렸고 한때 이 연 회장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유라는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가며 서윤의 이름을 저주하며 절규했다. 서윤은 멀어져가는 유라의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내비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우에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 뿐이며 진짜 적들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승우는 서윤의 냉철한 판단력과 실행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유일한 파트너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연 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승우가 무명의 여자를 위해 자신의 강력한 정치적 뒷배였던 약혼녀 일가를 단칼에 쳐낸 결단력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극도의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서윤은 승우의 보호 아래 유유히 연 회장의 중앙으로 걸어나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고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승우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오늘 이 자리는 미라의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이며 앞으로 그룹의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은 강서윤 고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공표하여 다시 한번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다. 고문이라는 직함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녀가 그룹의 실권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계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승우와 서윤은 호텔의 발코니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과 승리감이 교차하며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승우는 서윤에게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느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당신이 가진 잠재력과 정의감이 썩은 권력에 희생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승우는 그녀의 대답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 직감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그녀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으며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내일부터 시작될 치열한 법적 공방과 보이지 않는 암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서려 있었으며, 그들의 본격적인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회장을 떠나는 하객들의 뒷모습은 아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기자들은 특종을 타전하기 위해 앞다투어 행사장을 빠져나가 전화를 걸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강서윤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서윤은 그런 외부의 소란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직 다음 단계의 계획을 구상하는 데 집중했다. 승우는 그녀를 자신의 전용 차량까지 배웅하며 내일 아침 본사에서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승우는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밤 저지른 일이 단순히 약혼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을 열었음을 깨닫고 가슴 벅찬 전율을 느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고, 수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야 궤도에 올랐음을 실감하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바로 최성만 의원과 연계된 부패 세력들이었기에 오늘의 승리는 그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개인적인 위안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대의를 그르치지 않으려 스스로를 경계했고, 승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며 침대에 몸을 뉘었다. 내일이면 최성만 측의 대대적인 반격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될 것이 분명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모든 패를 읽고 있었기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짜릿한 흥분감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은 미라의 그룹의 파격적인 선언과 강서윤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고, 모든 신문의 일면은 승우가 유라를 버리고 서윤을 택한 사진으로 장식되었다. 미라의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출렁였지만 승우가 발표한 투명 경영 강화 대책과 서윤의 합류 소식에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최성만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윤의 폭로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민심은 그를 떠났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동안 덮어두었던 그의 비리,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승우는 이사회장에 당당히 입성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9세대 임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고, 서윤은 그의 곁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전략을 제공하며 승우의 입지를 완벽하게 다져주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황금색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여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이나 보석 하나 없는 단순한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걷는 걸음걸이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고정되었다. 강서윤은 화장기 없는 투명한 피부와 대조되는 짙은 눈동자를 빛내며 군중 사이를 유유히 가로질러 갔다.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시끌벅적하던 연회장 한쪽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마치 아주 익숙한 장소에 온 것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행사장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사회 도중
최성만 의원의 사주를 받은 일부 임원들이 서윤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서윤은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자그마한 실수들까지 들추어내며 입을 다물게 만드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과 차가운 카리스마 앞에 반대파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승우는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며 그룹의 장악력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승우는 회의를 마친 후 서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시작된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유일한 아군이 되자고 맹세했다. 서윤은 그런 승우의 제안에 희미한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은 오직 실력과 결과로만 증명할 뿐이라며 다시 한번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강조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게 만들었다. 오후가 되자 검찰은 최성만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고 유라는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보며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는 처지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서윤의 활약상을 보도하며 그녀를 어둠 속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미라의 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승우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서윤과 함께 다음 단계인 글로벌 시장 진출과 계열사 정비 계획을 수립하며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공적인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깊은 사이로 발전해갔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마지막 비밀을 승우에게 밝히지 않았으며 그 비밀이 언젠가 두 사람의 관계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편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한 최성만 의원은 자신의 배후에 있는 더 큰 권력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고 그들은 서윤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하게 킬러들을 고용하여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승우는 서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최고 수준의 경호팀을 붙였지만 서윤은 오히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겠다고 자처하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녀는 승우에게 자신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며 홀로 적진으로 뛰어드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보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적들의 숨겨진 근거지를 찾아내어 일망타진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의 일부였다. 승우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서윤의 계획을 지원했고 두 사람의 목숨을 건 공조는 이제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며 독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적들은 서윤이 혼자 움직이는 틈을 타 그녀를 납치하려 시도했지만 서윤은 미리 매복시켜둔 승우의 특수경호팀과 함께 그들을 역으로 포위하여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잡힌 킬러들로부터 최성만 의원 이상의 거물급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서윤은 그 정보를 승우에게 전달했고 두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림자 정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서윤의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투지가 불타올랐고 승우는 그녀의 곁에서 칼날을 갈며 정의로운 복수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의 행보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으며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자리매김하며 이야기는 더욱 깊은 심연으로 독자들을 인도했다. 한승우의 선언이 연회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자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무대 중앙의 세 사람에게로 쏠렸다. 최성만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가문의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승우를 바라보았으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의무감이나 연민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서윤을 지키겠다는 강렬하고도 확고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객들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직감하며 숨을 죽였다. 최성만은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승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지금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느냐고 협박 섞인 경고를 보냈지만 승우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최 의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고 자신은 더 이상 거짓된 관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아 더욱 강력하게 보호했다. 유라는 바라카드 소리를 지르며 서윤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윤의 입가에 걸린 냉소적인 미소는 유라의 주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연 회장은 이제 축제의 장이 아니라 진실이 폭로되는 잔인한 처형장으로 변해 있었다. 강서윤은 승우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결코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향한 모든 공격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전략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승우에게 살짝 귓속말을 건네며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여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승우는 그녀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보안, 팀에게 길을 열라고 명령했다. 유라와 최 의원은 길길이 날뛰며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승우의 확고한 태도에 압도된 경호원들은 감히 그들의 앞길을 방해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위풍당당하게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승우의 개인 집무실은 연 회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정적의 공간이었으며 그곳에 도착한 승우는 서윤을 편안한 소파에 앉힌 뒤 자신은 맞은편의 자리를 잡았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나를 돕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보다는 깊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어 자신이 오랫동안 미라의 그룹을 지켜보았으며 승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익명으로 도움을 주었던 엔젤 인베스터가 바로 자신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승우는 서윤의 고백을 듣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자신을 구해준 미지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수년 동안 백방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앞에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그토록 정교하고 치밀한 금융 전략을 구사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운은 그 모든 의구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승우에게 최성만 의원 일가가 미라의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와 그들이 설계한 함정의 전말을 하나씩 설명하며 승우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서윤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승우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고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으며 동시에 자신을 지켜준 서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서윤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최성만 일가에 숨겨진 자금줄을 차단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완벽한 역공 계획을 이미 수립해 두었음을 강조하며 승우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승우는 그녀의 제안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직감하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는 동지로서 함께 싸울 것을 굳게 약속하며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다. 승우는 대화를 나누던 국회의원의 말을 가로막고 입구 쪽에서 걸어오는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수많은 미인을 보아왔고 비즈니스 세계의 거물들을 상대해왔지만 단 한 번의 등장만으로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서윤이 뿜어내는 분위기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단련된 강인함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고고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곁에 있던 유라는 승우의 시선이 한 낯선 여자에게 고정된 것을 눈치채고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팔짱을 낀 손에 힘을 주었다. 유라의 미간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고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서윤을 향해 쏘아졌다. 한편 연회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최유라와 최성만은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와 승우와 서윤을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정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검찰과 세무조사를 통해 미라의 그룹을 압박하려 했고 유라는 서윤의 뒷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망각한 채
오직 배신감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이는 결국 그들을 더 깊은 몰락의 구렁텅 이유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그들 자신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집무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최 의원 측의 실시간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그들이 예상대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승우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주특기라고 말하며 승우에게 다음날 아침에 있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성명서의 초안을 건네주었다. 그 성명서에는 최 의원의 비리뿐만 아니라 승우가 추진하려 했던 새로운 혁신 경영의 비전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어 정치적 압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서윤의 고도의 심리전이자 홍보 전략이기도 했다. 승우는 서윤이 작성한 문서를 읽어내려가며 그녀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통찰력과 카리스마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진 리더임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에게 왜 이런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었느냐고 물었으나 서윤은 자신의 과거에 얽힌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씁쓸하게 대답했다. 서윤의 눈가에 비친 찰나의 슬픔을 포착한 승우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님을 잘 알기에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집무실 한편에 마련된 전략회의실에서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하며 밤샘 작업에 돌입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동료애가 어우러진 특별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승우는 서윤의 날카로운 분석을 경청하며 자신의 경영 철학을 가다듬었고 서윤은 승우의 추진력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안도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미라의 그룹 본사 로비는 승우의 긴급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전 국민의 관심이 이 한 번의 발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승우는 서윤의 조언대로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복장을 갖추고 단상에 올랐으며 서윤은 무대 뒤편에서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상황을 점검했다. 승우가 입을 열어 최성만 의원과의 결별과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승우는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갔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최성만 의원의 사주를 받은 일부 언론인들이 승우의 사생활과 서윤의 정체를 공격하며 분위기를 흐리려 시도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신상 정보와 유착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승우의 태블릿으로 정보를 전송했고 승우는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기자들을 역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의 배후를 폭로하여 장내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 모습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전달되었고 국민들은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젊은 CEO의 용기 있는 행동에 열광하며 서윤과 승우를 향해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의 성공으로 인해 여론은 급격히 승우의 편으로 기울었고 최성만 의원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검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유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고 오히려 그녀의 과거 갑질 행적들이 줄줄이 폭로되면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승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와 서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야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서윤은 이제 겨우 첫 번째 고개를 넘었을 뿐이라며 그를 다독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윤은 최 의원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 금융 카르텔의 움직임을 감지하고는 승우에게 보안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또 다른 위협에 대비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계된 거대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승우와 서윤을 제거하기 위해 더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다. 서윤은 그들의 공격 루트를 예측하며 방어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여 뿌리부터 뽑아버릴 계획을 세웠고, 승우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특수 보안팀을 재정비했다. 두 사람의 공조는 날이 갈수록 긴밀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과 신뢰는 더욱 깊어지며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승우는 서윤의 차가운 이성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발견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서윤 역시 승우의 순수한 열정과 책임감을 보며 자신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으며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는 적들의 위협은 시시각각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기에 그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저택 서재에서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깨물며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날 연회장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도끼처럼 서려 있었고 옆에 서 있는 비서는 그녀의 분노를 건드리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최유라는 강서윤이라는 여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녀의 배후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한숨도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국내 최고의 정보팀을 고용하여 서윤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으며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잔인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서윤은 연회장 구석의 바카운터에 멈춰서서 차가운 탄산수 한 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가식적인 웃음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건물의 도면과 오늘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비리 장부가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서윤은 미라의 그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횡령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잠입한 상태였다. 그녀는 잔을 가볍게 흔들며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차가운 눈동자 너머로 승우와 유라의 모습을 차례로 눈에 담으며 다음 행동을 설계했다. 최성만 의원은 정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자신의 측근들을 소집하여 강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강서윤의 과거 행적 중 미심쩍은 부분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윤이 해외 유학 시절 산업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허위 문서를 만들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한승우에게 접근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이러한 공작은 언론사를 통해 교묘하게 배포될 준비를 마쳤으며 최성만은 이번 기회에 승우까지 함께 쳐내기로 마음먹었다. 강서윤은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다중 모니터를 응시하며 적들이 움직이는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냉정하고도 우아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사실 최유라의 정보팀이 발견한 서윤의 과거 기록들은 모두 그녀가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미리 심어놓은 정교한 덫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하며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윤은 적들이 자신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울 때 역으로 그들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한승우는 늦은 밤 서윤이 알려준 비밀 접선 장소인 남산 근처의 개인 갤러리로 향하며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약혼녀였던 유라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없었지만 그녀가 가진 거대한 권력이 서윤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서윤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승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지금 적들이 당신의 가짜 전과를 유포하려 한다고 다급하게 소식을 전하며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다. 서윤은 승우의 걱정 어린 말에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 중 일부이니 안심하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승우를 갤러리 안쪽의 보안실로 안내하여 미라의 그룹 내부에서 암암리에 진행되어 온 거대 금융 카르텔의 실체를 도식화한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 지도에는 최성만 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재계의 핵심 인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이 탄로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서윤은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명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시스템 전체를 셧다운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승우는 서윤이 제시한 방대한 데이터와 전략적 통찰력에 압도당하며 그녀가 왜 자신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서윤은 승우가 가진 청렴한 경영 철학이 이 부패한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승우에게 단순히 복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미라의 그룹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공조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피어올랐고 승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최유라는 서윤이 과거에 한 글로벌 기업에서 퇴출당했다는 위조된 인사기록을 입수했다며 이를 승우의 어머니이자 그룹의 실권자인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서윤이 승우의 눈을 가리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고 모함하며 승우와 서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획책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유라의 말을 불신했지만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증거들을 보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승우를 불러 서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서윤이 예상했던 갈등이었으며 그녀는 박 회장의 불신을 역이용하여 최유라의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서윤은 박 회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던지며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유라가 제출한 문서가 왜 가짜인지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미라의 그룹이 처한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최성만 일가와 결탁한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있음을 자각시켰다. 박 회장은 서윤의 냉철한 분석과 담대한 기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녀가 승우의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룹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박 회장은 서윤의 비밀 우군이 되기로 결심했고 이는 최유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되었다. 승우는 서윤과 함께 다음날 예정된 자선 경매 행사를 앞두고 세부적인 작전을 점검했는데 이번 행사는 최성만 일가의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려는 마지막 창구였다. 그들은 경매 물품 중 하나인 고가의 다이아몬드 속에 숨겨진 마이크로칩에 적들의 모든 범죄 기록을 복사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을 세웠나. 서윤은 승우에게 이번 작전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승우는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전 지도를 보며 동선을 체크했고 서로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주변은 이미 서윤이 배치한 보안 요원들과 승우의 측근들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었으나 적들 또한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승우의 어머니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위풍당당하게 행사장에 나타났으며 서윤을 끌어내기 위한 공개 질의를 준비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오늘 밤이 이 기나긴 싸움의 정점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승우의 팔짱을 낀 채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장내 분위기는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고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소리 없는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다. 경매가 시작되자 최유라는 계획대로 서윤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그녀가 제시했던 자료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가짜 전문가의 소견을 대형 화면에 띄워 사람들을 현혹하려 시도했다. 그녀는 서윤을 향해 사기꾼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당장 경찰에 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객들은 다시금 혼란에 빠져 서윤과 승우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유라에게 그 전문가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밝힐 기회를 주겠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서윤의 여유로운 태도에 유라는 당황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몰아붙였지만 이는 오히려 서윤이 파놓은 함정에 더 깊숙이 빠지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서윤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유라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강제로 대화를 유도했다. 유라는 이번에 새로 들여온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승우의 관심을 돌리려 애썼지만 승우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서윤의 눈빛만이 잔상처럼 남았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저 이름 모를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유라는 승우의 대답이 건성으로 돌아오자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서윤을 이 파티에서 쫓아낼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즉각 조사하라는 비밀스러운 명령을 조용히 내렸다. 승우는 유라의 공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 증명하겠다며 서윤이 준비한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유라가 고용한 전문가의 계좌로 최성만 의원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과 그들이 가짜 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유라의 파렴치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은 유라와 최 의원을 향해 쏟아졌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이라고 일갈했고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성만 의원은 상황이 급변하자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입구는 서윤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고 그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유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한때 그녀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승우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며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의 무게를 실감했고 서윤은 그의 곁에서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생각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두 사람 주변만큼은 고요하고 성스러운 정적이 감돌며 승리자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승우에게 이제 최성만 일가의 몰락은 확정되었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는 국제금융 카르텔인 블랙 옥토퍼스의 보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블랙 옥토퍼스의 핵심 멤버들의 명단과 그들의 거점을 승우에게 전달하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을 느끼며 서윤과 함께라면 전 세계를 상대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두 사람은 행사장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새로운 전장으로 향하며 서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 안에서 승우는 서윤에게 당신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며 왜 이토록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그저 자신은 진실을 쫓는 사냥꾼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승우는 이제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녀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거리의 네온사인들은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 화려하게 반짝였으나 서윤의 가방 속에 숨겨진 마지막 서류에는 승우조차 알지 못하는 미라의 그룹 창립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승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했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서류를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녀는 승우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지만 자신의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언젠가는 터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승우는 서윤의 고뇌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 약속이 부디 지켜질 수 있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일지 절망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의 그룹의 주가는 최성만 일가의 구속 소식에도 불구하고 승우의 강력한 리더십과 서윤의 합류 덕분에 오히려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에 뜨거운 신뢰를 증명했다. 승우는 이사회에서 서윤을 정식으로 사내 이사로 선임하며 그녀에게 그룹의 전략기획 총괄직을 맡겼고, 이로써 서윤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2인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서윤은 취임사에서 미라의 그룹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전 직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은 사내 방송을 통해 전국 계열사로 퍼져나갔고, 구태에 젖어있던 직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업무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한편 유라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서윤의 뒷조사를 중단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승우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서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시도했지만, 서윤이 미리 설치해둔 온라인 방어체계 때문에 모든 시도는 사전에 차단당했다. 유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윤의 약점을 찾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했고, 결국 서윤이 숨겨온 가장 치명적인 비밀의 단서를 우연히 입수하게 되었다. 그것은 서윤의 아버지가 과거 미라의 그룹의 공동 창업자였으나 승우의 아버지에 의해 배신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충격적인 과거였다. 유라는 이 사실을 알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서윤이 승우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파괴와 복수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를 폭로할 기회만을 엿보았다. 그녀는 이 정보를 승우에게 직접 전달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고 서윤을 미라의 그룹에서 영원히 쫓아내려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서윤은 유라가 이 정보를 가졌음을 직감적으로 눈치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순간이 올 것을 대비해 승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서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거웠고, 그녀는 승우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슬픔에 짓눌려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승우는 서윤의 안색이 나빠진 것을 걱정하며 그녀에게 휴식을 권유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업무량을 늘리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승우는 서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가 직접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발휘했지만, 유라가 보낸 익명의 메시지를 받은 순간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메시지에는 서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미라의 그룹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승우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큰 혼란에 빠졌다. 그는 서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서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승우는 서윤을 마주보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날부터 오직 미라의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삶을 바쳐왔지만, 승우를 만나면서 자신의 목표가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변해버렸음을 고백했다. 승우는 서윤의 아픈 과거와 복잡한 심경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방 안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들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았고, 폭풍 전야의 정적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연회장의 음악은 더욱 웅장해졌고 사람들의 흥취는 극에 달해 있었지만, 서윤이 서 있는 주변만큼은 얼어붙은 듯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바에 기대어 서서 승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연회장 천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서윤에게 이 화려한 파티는 단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극 무대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이 연극의 결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설계자였다. 승우는 마침내 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서윤이 있는 밭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기묘한 조우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서윤의 고백이 끝난 후 집무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맴돌았고 승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과오와 현재 자신이 느끼는 사랑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끼며 고뇌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존경해온 아버지가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으나 서윤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그녀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은 그를 잔인한 진실 앞으로 끌어당겼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끝을 붙잡으며 자신이 서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고심했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복수심보다 앞섰다. 서윤은 승우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선택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다시금 실감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라고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눈물을 말아난 마나 삼켰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평생을 달려왔으나 승우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칼날이 무뎌졌음을 고백하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허탈함과 해방감이 동시에 서려 있어 승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과거의 죄는 아버지가 지었을지언정 미래의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서윤이 겪은 아픔을 자신이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녀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게 두지는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승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윤은 비로소 자신의 오랜 복수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두 사람은 비극적인 과거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도 잠시 블랙 옥토퍼스라는 국제 금융 카르텔의 위협은 시시각각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으며 최유라는 감옥 안에서도 그들과 내통하며 미라의 그룹의 파멸을 획책하고 있었다. 블랙 옥토퍼스는 미라의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라의 부정부패 의혹을 확산시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다시 냉철한 전략가로 돌아와 승우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윤은 블랙 옥토퍼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숨겨진 검은 자금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끌어내어 동결시키겠다는 대담한 작전을 세웠고 승우는 그녀의 천재적인 발상에 감탄하며 그룹의 비밀 자산 운영팀을 가동했다.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적들의 공격 경로를 차단할 방어막을 구축했으며 서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산까지 모두 쏟아부어 미라의 그룹의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승우는 서윤이 가진 경제적 실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금융가는 미라의 그룹을 향한 유례없는 공매도 폭격으로 인해 대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미라의 파산을 예고하는 비관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며 대중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했다. 하지만 승우와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차분하게 반격을 시작했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들을 조용히 매집하며 적들이 확보한 주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서윤은 적들의 서버를 역추적하여 그들이 조작한 허위 정보의 근원지를 찾아냈고
이를 국제금융수사국에 제보하여 블랙 옥토퍼스의 자금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쾌거를 거두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블랙 옥토퍼스의 핵심 인물들은 최유라를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승우와 서윤의 신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전문 킬러들을 고용해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했다. 승우는 서윤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안전 가옥에 머물게 하려 했으나 서윤은 오히려 자신이 직접 적들의 미끼가 되어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자처하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녀는 승우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며 평소보다 화려한 차림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적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승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철저히 호위했다. 드디어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고, 이곳은 블랙 옥토퍼스와 최유라 일당이 승우와 서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계획한 운명의 장소이자 서윤이 준비한 모든 진실이 폭발할 거대한 무대였다. 행사장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서윤은 승우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장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강렬한 투지와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행사장 내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명의 무장한 경호원들과 적들이 고용한 킬러들이 서로를 감시하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승우는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했다. 경매가 시작되자 서윤은 미리 준비한 태블릿 PC를 꺼내 행사장 메인 시스템에 접속하기 시작했고, 블랙 옥토퍼스가 그동안 저지른 국제적인 금융범죄의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기민하게 움직일 때마다 적들의 비밀 네트워크는 하나둘씩 붕괴되어 갔으며, 서윤은 승리의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최유라는 병원 복도에서 태블릿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발광하듯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짜내어 킬러들에게 당장 서윤을 사살하라는 절망적인 명령을 내리며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킬러들이 서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순간 승우가 미리 배치해둔 특수부대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신속하게 제압했고, 행사장 내부에는 짧은 비명과 함께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장내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모든 부패한 권력자들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승우가 서윤의 바로 옆에 멈춰 섰을 때 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치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한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승우는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동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파티의 초대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탐색했다. 서윤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냐고 되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우아하면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유라는 뒤늦게 승우를 따라와 서윤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감히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것이냐고 소리를 높여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블랙 옥토퍼스의 실체와 그들이 대한민국 정재계와 결탁하여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부정할 수 없는 계좌 내역과 음성 녹취록들이 차례대로 떠오르며 하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폭로는 단순히 최유라 가족을 향한 복수를 넘어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정의로운 일갈이었기에 대중은 그녀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승우는 단상 아래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검찰과 경찰이 들이닥쳐
블랙 옥토퍼스와 연계된 인사들을 줄줄이 연행하기 시작했으며 최유라 또한 병원에서 긴급 체포되어 진짜 감옥으로 이송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 서유는 단상에서 내려와 승우의 품에 안겼고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꿈꾸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무너진 미라의 그룹을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 이후 서유는 미라의 그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으며 그녀의 지도 아래 미라의 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승우는 서윤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그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세간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커플로 칭송받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며 서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정직과 용기를 경영 철학의 핵심으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서유는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승우의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승우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냈다. 승우는 묘비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서윤과 함께 올바른 길만을 걷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런 승우의 손을 꽉 잡으며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을 선언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눈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은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의의 승리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남겼다. 연 회장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형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중압감으로 가득 찼으며 스크린에 띄워진 추악한 진실 앞에 모든 하객은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최성만 의원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쌓아온 권력의 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온몸을 벌벌 떨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인해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강서윤은 그런 그를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으며 그녀의 등 뒤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대신 비릿한 승리의 향취와 정의의 심판을 알리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제 정체불명의 여인이라 비하했던 서윤의 존재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대한 거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때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신사들이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가슴에는 국제금융조사국과 세계은행의 휘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인물은 장례를 한번 훑어본 뒤 단상 위에 서 있는 강서윤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여 경의를 표하며 모든 이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는 장내에 울려 퍼지는 마이크를 향해 글로벌 에쿼티 얼라이언스의 의장이자 미라의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강서윤 회장님께 보고를 올리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한마디는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핵폭탄급 충격을 선사했으며 승우조차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정체 앞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승우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단상 가장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 서울의 모든 권력자를 굽어 살피며 차갑고도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 돌아온 망령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거대 자본의 정점인 벵가드 얼라이언스의 수장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장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최유라는 구치소 면회실의 TV 화면을 통해 이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이 우러러보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을 굴렀다. 이제 공수교대는 완벽하게 끝났으며 서윤의 손가락 하나에
대한민국 재계의 서열이 통째로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비명 섞인 탄식과 함께 무릎을 꿇는 이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최성만에게 아부하던 자들은 이제 서윤의 눈에 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조아리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서윤은 그들의 비겁한 행태를 비웃으며 자신이 미라의 그룹의 지분 60% 이상을 이미 확보했음을 알리는 공시 자료를 전 세계 금융통신망에 실시간으로 배포하라고 명령했다. 승우는 그녀의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배신감보다는 그녀가 짊어지고 왔을 고독한 무게와 치밀한 전략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고, 그녀가 왜 그토록 차가운 얼음 가면을 써야만 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이룬 이 거대한 성취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이 아닌 부패한 권력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우아한 처단임을 확신하며 그녀의 뒤를 묵묵히 지켰다. 서윤은 최성만을 향해 당신들이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은 이미 우리 연맹의 계좌로 환수되었으며 당신의 가문이 소유한 모든 자산은 오늘부로 압류 및 동결 처리되었다고 선언하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울리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최성만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나 아무도 그를 부축하거나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부패한 권력의 종말은 이토록 처참하고도 허무했으며 서윤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 검찰 수사관들이 쓰러진 최성만과 그의 신복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자 연 회장은 비로소 정상을 되찾는 듯 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강서윤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공포와 경외로 각인되었다. 이제 서윤은 승우를 돌아보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이유를 눈빛으로 전했고, 승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지만 서윤이 가진 권력의 크기는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었다. 하지만 승우는 그녀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그녀의 손을 다시 꽉 쥐었다. 서윤은 승우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권력보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진심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유라는 서윤의 차림새를 지적하며 어디 시장 바닥에서 산 것 같은 드레스를 입고 이런 고귀한 자리에 들어왔느냐며 노골적인 모욕을 주었다. 그녀는 서윤이 승우를 유혹하기 위해 몰래 들어온 삼류 모델이나 꽃뱀일 것이라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 쫓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유라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깜하지 않고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이 유라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쳐다보았다. 서윤은 그 목걸이가 가짜는 아니지만 그것을 걸고 있는 사람의 인격은 모조품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아주 담담하고 냉정한 어조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격했다. 연 회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이제 서윤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미라의 그룹 내의 부패한 임원들을 현장에서 즉각 해임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그녀의 단호한 조치에 반기를 드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제 미라의 그룹을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재편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취임사 겸 선전포고를 마무리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 회장 밖으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았고 이는 마치 낡은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여왕의 등극을 축복하는 화포 소리처럼 들렸다. 사건이 정리된 후 서윤과 승우는 호텔 옥상의 헬리패드로 이동하여 밤 공기를 마시며 잠시 숨을 골랐고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보석들처럼 반짝였다. 서윤은 승우에게 자신은 이제 더
더 큰 전쟁을 위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승우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 자신이 함께할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시 동안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을 만끽했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긴 여운을 남겼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대반전의 드라마는 서윤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두 사람의 전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은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으며 그녀가 일구어낸 금융제국의 실체와 미라의 그룹의 혁신적인 변화는 경제계의 신화로 떠올랐다. 블랙 옥토퍼스의 잔당들은 서윤의 압도적인 힘 앞에 괴멸당했고 최유라는 감옥 안에서 평생토록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승우는 서윤의 경영 철학을 계승하여 미라의 그룹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냈으며 두 사람은 매년 그날의 연회장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로 맹세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진정한 사랑을 얻은 두 사람의 앞날에는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것은 권력이 가진 양면성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승우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승우는 이미 그녀의 모든 면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불안까지도 기꺼이 감싸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안식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길이 남을 고귀한 투쟁의 기록이 되었으며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인 살아있는 전설로 기억되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꺼내어 미라의 그룹의 새로운 정관에 서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아버지가 꿈꾸었던 정의로운 기업의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음을 보고하며 이제야 진정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겠다고 속삭였다. 승우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미래를 설계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와 사랑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연회장의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과 버려진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패배자들의 잔해일 뿐 승리자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잔해들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고동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승우는 그녀의 보폭에 맞춰 나란히 걸으며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다짐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새벽녘의 어스름을 뚫고 나오는 태양처럼 눈부셨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울 것임을 확신하게 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반전은 결국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용기와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랜드 미라의 호텔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 찾아온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고요했으며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서울의 도심은 간밤에 벌어진 거대한 권력의 교체를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언론사들은 밤새 타전된 소식들을 정리하느라 불이 꺼질 줄 몰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강서윤이라는 이름과 미라의 그룹의 대반전으로 도배되어 시민들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디지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서윤은 회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준비해온 복수가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실감했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승리자의 환희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승우는 서윤의 뒤척이는 그림자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감과 승리한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묘한 슬픔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었다. 승우는 서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어 체온을 나누어 주었고 서윤은 그의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철학이 서윤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칼날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며 깊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최성만 의원과 그의 일당은 검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특별수사본부로 이송되었으며 그들이 평생 쌓아온 부패의 성벽은 서윤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재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라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가졌던 모든 화려한 것들이 일장 춘몽이었음을 깨닫고 절규했지만 이미 그녀의 곁에는 아부하던 이들도 충성스러운 비서들도 모두 떠나버린 뒤였으며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만이 그림자처럼 남아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냉혹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그들이 가로챈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자금들은 모두 국가로 환수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재계와 정계에 뿌리 깊은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다. 서윤은 미라의 그룹의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구조조정 대신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경영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과거의 악습을 끊어내고 실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여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직원들은 처음에 갑작스러운 주인의 교체에 불안해했으나 서윤이 제시한 구체적인 비전과 투명한 보상 체계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열의를 보이며 업무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미라의 그룹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의 뜨거운 신뢰를 얻었다. 승우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가진 글로벌 감각과 자신의 현장 경험을 조화시켜 미라의 그룹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